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지금 전 세계 모든 언론 매체는 우크라이나 사태 소식으로 점령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우크라이나 관련 뉴스들, 물론 이것도 중요한 뉴스죠. 하지만 이런 대형 뉴스가 나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소외되는 뉴스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뉴스인데도 어쩔 수 없이 놓치게 되는 뉴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란 핵 복원과 관련한 협상 문제입니다. 이란 핵 복원 문제도 우크라이나 사태 못지않게 중동 문제, 아니 세계 평화 질서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어느샌가 뉴스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과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는 실로 엄청납니다. 물론 그 피해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로서도 우크라이나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1991년 8월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아했죠.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중에 약 6분의 1이 우크라이나에서 온 유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약 20여만 명의 유대인이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서 지금도 고군분투하며 자국을 지키고 있는 볼로드미르 올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 역시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먼 남의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베네트 총리에게 중재 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 베네트 총리가 모스크바로 날아가 푸틴도 만나고 독일의 숄츠 총리도 만나고 그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베네트 총리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게 된다면 베네트 총리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인으로서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임이 분명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 정부와 베네트 총리가 지금 절대로 뒷전에 두고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 문제죠. 이란 문제는 이스라엘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핵전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화약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의 전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리쿠드 당무회의에서 현 정부의 경고의 말을 던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이스라엘 국민들의 생사가 걸린 이란 핵 대응에 더 집중해야 한다. 네타냐후 내각에서 안보보좌관을 지낸 벤 사밧 현 텔아비브 국가안보석좌연구원도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란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절인 2015년 이란이 더 이상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미국과 서방이 이란에 가했던 여러 가지 제재들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란 핵 합의가 체결되었었죠. 그 당시 이란은 평화적인 목적이라면서 핵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과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전 세계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핵 합의를 해놓고 뒤로는 몰래 핵을 개발해 왔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합의를 따르지 않으니 미국도 따를 필요가 없다며 탈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도 다시 시작되었죠. 그런데 2021년 조 바이든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이란 핵 합의를 다시 복원시키기로 했고 지난해 4월부터 복원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협상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해를 넘긴 지금까지 8차 회담을 치렀죠. 그러다 올해 2월 초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와 이란의 핵 분야 조처들에 관한 최종 합의 문서 초안이 마련되었고 곧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지난 3월 11일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한 핵 협상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 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최종 문서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다 되었으며 테이블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 상황을 극복하고 합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 미국과 이란 다른 당사국들과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난 1년 동안 8차례나 협상을 이어가는 동안 뒤에서 부지런히 핵을 개발해 왔습니다. 3월 3일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농축농도 60% 우라늄을 33.2kg을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무기급 우라늄을 보유하는데 한 발 더 가까이 갔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을 하는 사이에도 이란은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핵 개발에 힘쓰고 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1년 차부터 대외적으로는 아프간 조기 철군과 국내적으로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국정 지지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 복원 합의를 이용해서 현 상황을 돌파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 핵심 이해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다른 중동 동맹국들과 논의하기보다는 제3의 중재자인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에게 이란 핵 복원 협상을 위임해 왔습니다. 바로 이 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실수였죠. 미국은 러시아가 이란 핵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2월에 러시아 협상 대표가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핵 복원 협상을 본 궤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칭찬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사전 작업을 착착 진행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일부라고 주장해 왔고, 또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꾸준히 반대하고 경고해 왔었습니다. 같은 해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고 자신들의 야심을 분명히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러니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절대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라면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올해 2월 24일 마침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그제서야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가 막바지 단계에 달한 이란 핵 합의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부과된 경제 제재가 이란과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미국은 러시아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이미 약 1년간 이어진 이란 핵 합의 협상은 붕괴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이번 11월에 미국에선 중간선거가 있는데, 집권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 민심을 잡기 위해 이란 핵 복원 합의와 같은 외교적 승리를 거두어서 미국 내 급등한 유가를 잠재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 복원을 반드시 완성시켜야 한다는 강박증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꾸준히 진행해 왔어도 암묵적으로 방관하거나 혹은 묵인해 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핵 합의를 인질로 삼은 러시아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고 있는 이란 핵 복원 협상에 참여한 당사국들이 러시아, 독일, 중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인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 참여 국가들과도 일치합니다. 즉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 해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란 핵 복원 협정이 설익은 내용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는 것이죠.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중동 현안인 이란 핵 합의가 후순위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만 봐도 핵 협상이 일시 중단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중동 국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현재 미국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각자 다른 대체 방안을 찾는 셈법 계산에 돌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란 핵 복원 협상이 졸속으로 체결된다면 중동 국가들은 핵무장 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비핵화 통제 체제가 사실상
해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계의 이목이 베네트에 쏠린다고 우쭐할 때가 아닙니다.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러시아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이란과 함께 손을 잡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은 오늘날 러시아 지역을 의미한다고 대부분의 신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국경 근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만약 폴란드마저 전쟁에 휘말린다면 미국과 유럽 등의 연합군도 참전하게 될 테죠. 2차 세계대전이 폴란드 침공에서부터 시작된 걸 기억한다면 이번 사태가 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지 모른다는 추측이 절대로 허황된 소리로만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세계 지도자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들처럼 날뛰는 러시아와 이란에 휘둘리지 않고 그들의 움직임과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잘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지혜와 분별력이 주어질 수 있도록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죠. 예수와 우리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때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크라이나와 중동과 열방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